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처벌하라! 문제가 된 법인의 비리는 시설 거주인의 폭행과 노동 강요, 횡령까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를 운영하면서 회계부정, 학습권 침해, 폭행, 기본적인 것들이 저희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숙형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를 저희가 했고요. 장애계 단체가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지난해부터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A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시설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애계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장애 학생의 인권 침해 문제를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진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당할 것이 뻔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현재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던 그런 생활시설들이 학교 교육까지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국가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인권 침해라든지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비리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안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성년 후견 제도가 벌써 시행 2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법조계가 성년 후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피후견인에 대한 각종 자격 제한 등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송남영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성년 후견 제도에서 금치산을 성년 후견으로, 한정치산을 한정 후견으로 인용하도록 해 현재 성년 후견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의 교육청에서 장애인분을 채용을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딱 지켜야 될 첫 번째가 피성년 후견, 결격사 외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이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아울러 서울가정법원 김지숙 판사는 무자력자가 성년 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견이 필요하지만 재산을 갖지 못한 자, 또 유일한 친족에게는 후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가 후견을 맡아야 되는데 민법에 따르면 이 후견인 보수는 결국은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무자력자들의 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행된 성년 후견 제도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제도에 대한 법적, 정책적 보완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인권 존중,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돼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마술 공연 도중 돌아다니는 어린이를 의자에 묶어두고 방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교사와 원장을 입건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경남 창원의 어린이집. 마술 공연이 열리자 교사가 남자아이를 의자에 포대기로 묶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덩그러니 앉아있고 교사가 의자를 발로 밀어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내내 방치됐던 3살배기 아이는 40여 분 뒤 혼자의 힘으로 포대기를 풉니다.
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원장 등 3명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를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아이의 표정이 너무 시무룩한 거예요. 자기감에 빠져있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상실감에 빠져있는 표정. 그래서 전화를 했죠, 선생님한테. 담임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 그 장난이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은 현장을 목격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러 아이를 챙기느라 신경을 못 썼다며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리로 정말 물론이에요, 그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도 아니고. 경찰은 당시 묶인 아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과 같은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 등 노인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한 노인시설 지원과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경로당은 약 6만 3천여 개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지난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경유병원 138개소에 대해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의 한 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방식은 이달과 다음 달 2번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1일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업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단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근로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힘든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의 활동 지원 서비스는 65세가 넘으면 이용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그 이유는 65세가 넘으면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긴 막대를 이용해 전기밥솥에 전원을 뽑는 할아버지. 아니 이거 대낮부터 맥주를 들이키는 할아버지. 사기 그릇은 불편해서 이제 이 맥주 캔으로 이제 내는 뭐 커피잔도 하고 다 합니다. 그 무거운 거, 그 다음에 깨질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닌 게 내한테는 상당하게 이제 편리하죠.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사기 그릇 대신에 빈 맥주 캔을 컵으로 사용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긴 막대를 이용해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켜고 전기밥솥에 전원을 뽑는 할아버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두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통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했던 할아버지에게 주어졌던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은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한 달에 258시간. 하지만 올해 만 65세가 넘어가면서 더 이상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4월달부터 내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았어요. 네네네. 그 받으니까 한 달에 80시간인데 토요일, 일요일 안 와도 하루에 4시간씩 이제 해갖고 20일 동안 오는데 이거 우라통만 터지고 누워있다가 죽으라는 건지
만 65세가 되면서 그동안 받았던 활동 지원 서비스 대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 할아버지의 삶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루에 4시간씩 와서 이제 돌보거든요. 네. 와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식사 서비스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드신 밥을 한 번은 먹을 수가 있죠. 258시간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배정받아가지고 그렇게 불편하니까 뭐 사회활동은 꿈도 못 꾸고. 임태순 할아버지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65세가 넘는 장애인들 거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유모차형 휠체어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개발원은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대상자를 발표하고 휠체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이 이달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 범죄 피해가구 유소년과 청소년 1,600여 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달 중에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이달 31일까지 시각장애인용 책 읽어주는 폰 신청을 받습니다. LG전자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장애 등급과 연령 등에 따라 2,500명을 선정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제4회 세계 농아인 농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농아인 농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힙합그룹 올데이가 응원가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세계 농아인 농구 선수권대회는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대만 타오이안에서 열립니다.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을 키우기 위한 자연생태공원 꿈자람터가 개장했습니다. 생태공원에는 50종 이상의 식물과 각 학년별 텃밭, 연못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한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정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열에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상이 메르스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유행성 폐렴인데요. 아이들에게는 메르스보다도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2주 전부터 발열과 기침, 가래가 있었는데 밤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메르스 바이러스랑은 다른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증상이 비슷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확진 환자와 같이 접촉을 했다든가 하는 병력이 없이 초등학교 학동기 아동에서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오래되면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어린이들에게 유행하는 폐렴입니다. 3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데 발열과 기침이 동시에 보이다가 적은 양의 가래가 섞인 기침이 3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간염이나 늑막염, 뇌막염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쪽 폐 전체가 폐렴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심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고 늑막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르스에 가려진 유행성 폐렴. 치료 시기가 중요한 만큼 고열에 기침하는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내년 3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 오는 13일까지
국제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경기가 열리는데요. 요리와 제과제빵을 비롯해 37개 직종에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응원합시다. 파이팅! 네, 기능인들의 꿈의 무대인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4년마다 열리는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